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범 앵커가 경제부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오늘부터 이 시간 진행을 맡게 된 조재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충실한 시사 안내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화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의 탈당입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문재인 대표 간의 3개월간 밀고 당기기 이른바 핑퐁 게임은 결국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 안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파장과 야권 정치 개편 전망.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안 전 대표의 탈당 예상은 하셨었습니까? 지난 6일 날 이제 혁신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더 이상의 제한이나 요구하지 않겠다. 네. 문재인 대표에게. 했을 때 탈당의 가능성이 절반쯤 있는 걸로 봤었죠. 탈당하거나 아니면은 백의종군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두 개 가능성이 있었는데 당 내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탈당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탈당에 대해서 분열에 대한 비판으로 압박을 가했었는데 중간쯤 가면서는 비대위에서 문-안 공동 비대위 체제를 제안을 했죠.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일부에서 유승희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일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네. 탈당을 상당히 기정사실화됐고 나머지 이제 정말 일요일 날 기자회견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변수는 과연 문재인 대표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했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요구했던 문재인 대표의 사실상의 사퇴 이 부분까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11시에 탈당까지 발표했고 공식 문건으로 이제 오늘 탈당기를 제출하게 된 거죠. 네, 사실 막판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다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본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불신의 골이 깊었던 걸까요? 예, 근본적으로요. 사실상은 그게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차기 대권을 향한 두 사람의 경쟁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문재인 대표 체제 자체에 대한 안 전 대표의 불신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 박병석 의원이 마지막까지 중재를 했는데 중재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12시 넘어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집 앞에 찾아갔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날 밝은 날에 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국회로 기자회견하러 오는 시간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중재해가고 이런저런 얘기는 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기대하는 사태 관련된 이야기는 없고 전당대회가 예, 서로 합의해서 네. 협력해서 혁신하자 이런 얘기가 나가지고 변화 없이 그냥 11시에 탈당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 이걸 한번 먼저 보시고 네.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데 이제 정치 세력을 만들려면 이제 추가로 탈당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20명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 정도는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당장은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나왔다시피 문병호 의원이라든가 네. 주변에 같이 행동했던 황주영 의원 또 유성엽 의원 등등은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놨죠. 다만 날짜를 늦추게 된 것은 본인을 뽑아준 지역구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해서 하루 이틀 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하기 때문에 탈당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박지원 의원 등이 나가서 신당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을 때 과연 탈당해서 얼마나 신당에 합류할 것인가가 그동안의 초점이었죠. 그 중요한 분기점으로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중요했죠. 안철수 의원이 움직인다면 상당히 크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인데 당장 20여 명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호남권을 중심으로 신당행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차기에
공천받을 가능성도 타진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또 하나 있고 수도권의 의원들은 가장 움직임의 큰 변수가 어느 쪽으로 갔을 때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이것을 저울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정도는 구성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당장은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이제 안철수 의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또 분열에 대한 비판도 또 일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야권의 호의적인 언론들이 대체로 분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서 탈당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행보하기가 좀 어려운 정치적인 국면 같습니다. 시간은 약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표가 안 전 대표 집에 이제 찾아갔을 때 그 결과를 두고서 까치가 올 줄 알았는데 오질 않았다. 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이런 박지원 의원이나 또는 뭐 김한길 전 대표나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의 좀 추가 탈당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개연성을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 워낙 화두로 던졌던 말이 통합 단결, 분열은 패배 이런 말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는 건 쉽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구에서도 좀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김한길 대표가 저는 혹시 행동을 할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탈당하게 된 배경을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밀어내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지난 지방선거,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려다가 합해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 대표가 김한길 대표였죠. 만약에 김한길 대표가 아니고 당시에 문재인 대표였다면은 과거에 서로 좋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통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점에서는 이후에 이제 김한길 안철수 공동체제가 깨지고 나서 결국은 본인까지 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서요. 상황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김한길 전 대표도 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명분과 또 같이 이른바 김한길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 의원들과 언제 움직일 것인가 이런 변수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 탈당 뭐 이력이라면 이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표로 좀 준비해봤는데요. 화면 좀 보여주시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보니까 1987년에 평화민주당을 창당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전에 이제 바로 85년에 신한민주당 돌풍을 일으켜서 모여져 있었는데 대선 후보로서의 등장을 앞두고 YS와 DJ 간의 서로 갈등 속에서 통일민주당으로서의 김영삼 대통령 그대로 남았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을 갈려서 나왔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1995년에 자유민주연합 창당, 사실은 자민련은 당시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민자당으로 아까 말했던 통일민주당과 또 과거의 민정당과 과거의 신민주공화당이 통합했다가 민자당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나가면서 이제 신한국당이 됐었는데 그랬는데 자민련이 50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에 DJ표로 성공하기까지 했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구축하는 현재 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하고 같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기자회견에서, 허허벌판, 혈혈단신으로 허허벌판에 나선다, 이런 표현까지 쓰긴 했는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까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신당에 대한 구상은 일절 얘기를 하질 않았고요. 다만,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겠다,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큰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으로 봐야 될까요? 이미 정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죠. 천정배 현 의원이나 아니면 박지원 의원 또 박준영 전 지사 등이 움직이고 있고 기존의 작은 민주당도 등록해놓고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는 되고 있는데 과연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가세가 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냐? 과거만큼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하나 있겠고요. 또 분열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장점은 뭐가 있느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을 만들려고 했을 때 에너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총선이 아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후보군을 모으기 어려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이고 또 하나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신당을 만들려고 구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혁신 논쟁 속에서 또 이탈할 세력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뭔가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는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지적과 반면에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두고 야권 분열에 따라서 새누리당, 집권 여당에 어부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 두 개 충돌하는 명분 속에서 네.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새로운 세력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총선까지는 뭐 야권이 단일화되기가 시간적으로 좀 여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관측하기도 하는데 대선을 위해서는 좀 야권이 단일화되지 않을까? 또 빅텐트 이게 좀 또 원래 권력을 위해서 또 연합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죠. 새누리당에서 걱정하기를 지금은 갈라진 것처럼 했다가 총선 마지막 판에 후보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미리 세게 받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까지는 단일화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총선 전에 과연 단일화가 가능하겠느냐. 그건 다른 문제 같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이합 집산할 계기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지금 강진에 가 있는 손학규 전 대표 등등도 그 이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집권이라는 것은 정당이 세면 물론 집권 가능성이 많아지지만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집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개가 재편될 총선 이후에 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는 대선에서의 후보 단일화 문제하고 총선에서의 후보 단일화 문제는 다르다. 그래서 야권 신당을 만들려는 세력은 단일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과 후보 단일화 할 것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군데 지역에서 후보군들 간에 개별적으로는 아마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또 조금 지켜봐야겠죠. 다른 얘기인데요. 그 안 전 대표가 이제 좀 중도 노선을 걷는다고 보면은 만약에 안 전 대표가 이른바 안철수 신당을 만든다고 하고 그렇게 됐을 때 혹시 그 중도 성향에 가까운 새누리당 내에서의 이탈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노선이라든가 또 정치적인 태도에 있어서 중도를 가지고 새누리당하고 경쟁하는 가능성은 있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새누리당 소속의 현직 의원이라든가 전 바로 가까운 근접하게 정치활동을 했던 분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정은찬 전 총리 같은 이런 분들, 네. 현재 정치를 떠나 있는 분들이 중도적인 성향이 강한 개혁적인 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다. 안 전 대표와 접촉을 한 것 같다. 한 것 뭐 또 이런 하나요. 또 매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동안에 보면은 반기문 전 총장의 경우도요. 한때는 여야 공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대개 최근에는 무게 중심이 새누리당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도적인 성향의 야권이 새 구축이 된다면은 이후에 대권 후보의 영입 가능성도 다시 한번 거론될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뭐가 됐든 우리 정치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뭔가 역동성이 생긴다는 네. 것은 뭐 네. 좀 바람직한 면이 있죠. 미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